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모시고 이번 광주시의 제304회 임시회에서 거론됐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성명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 분 인사 좀 한번 하시죠. 광주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현주입니다. 네. 대표의원님이셨네요. 예. 저희 어제 보도자료로 광주시 난개발 확산조례 강행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좀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8대 때 이게 이제 광주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지금 난개발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 어딜 가도 제대로 된 2차선이 없어요. 그 2차선이 없고 3, 4m 도로에 빌라 허가가 다 나간 상태입니다. 많은 지역에는 한 단지 내에 1000세대가 넘는 빌라가 들어가 있는데 그 차량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진행을 하려면은 빠져나오질 못해서 기본 30분 이상 딜레이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광주 시내에 그러면 오죽했으면은 무슨 빌라라는 소문까지 났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법이 우리가 8대 때 한 법을 이제 9대째 풀어갖고 그걸 느끼는 지금 우리 시장님도 그걸 느낄 거예요, 아마. 본인들이 광주가 이렇게 낙후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진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죠. 진짜 억울하고. 진짜 시민을 생각하고 우리가 도로락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면은 이해를 해요. 지금 똑같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지경이 이르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진짜 누구한테 할 말은 없죠, 지금. 우리가 뭐 본회의에 올려서 억울하기도 하지만 인원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살기 위해서는 이 법을 이대로 가면은 저희는 진짜 끝까지 반대하지만 진짜 광주시의 앞날이 걱정돼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서도 내고 지금 그러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 개발행위 허가기 좀 강화라는 내용으로 돼 있고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그 일부 개정한 안건이 소관상임위에서도 부결이 됐던 사안을 본회의 2차 본회의에서 그 안건 상정을 해서 투표를 해서 6표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으로 됐잖아요. 예. 네. 그 내용이 그 일부 개정안 조례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용적률만 높이자는 건지 아니 뭐 도로 폭의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건물만 최대한 이렇게 뭐 지을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라 뭐 부지만 있으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완화된 그런 조례인지 그런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대표위원님께서 한번 말씀 좀. 제가 반대 토론할 때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 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7가지가 묶여져 왔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거 저희가 제일 큰 쟁점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었던 거는 현재 2019년도 6월에 기준지방고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50m까지 미만까지만 개발 가능하게 했었거든요. 그 조례를 해발표구로 바꾸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뭐 해발표구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신현동에 오셔서 이 신현동의 상황을 보셨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현동에 가시면 뭐 골마다 이 정말 교행도 안 되는 이 도로에다가 빌라를 잔뜩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메인도로까지 이 골마다에서 메인도로까지 나오는 데만 해도 한 30, 40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여기는
기준 지방고를 해서는 안 된다. 해발표고로 좀 평균치를 바꾸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 기준 지방고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뭐 해발표고로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발표고로 뭐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서 해발표고로 바꾼다는 거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거기다가 플러스 50이라는 50m를 더 주는 걸로 바꿔갖고 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현동이나 능평동, 송정동 여기 예, 시청 부근에도 개발 요지가 가용 용지가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저희 박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준지방고로 제안을 했을 때는 규제를 강화해서 제안했을 때는 지금 광주시의 교통 상황이나 정주 여건이 너무나 힘들고 힘든 상황이니 어느 정도 개발을 좀 늦추고 예, 그동안의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예, 이 난개발을 취해 나가면서 예, 도시를 합리적으로 개발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묶어왔던 거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고 교통 상황이나 정주 여건의 개선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난개발로 회귀하는 이런 조례를 갖고 와서 저희가 반대했던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물류단지 대규모 창고 시설 허가 기준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이제 경기도 조례를 보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 5,000m, 1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6m 도로를 확보하게 돼 있고요. 1만 미터 이상일 때는 8m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로 폭도, 높이도 관리 지역일 때는 30m, 40m까지 허용해주고 그 외 지역은 30m 이런 기준이 있는데 광주시는 그런 기준을 피해서 뭐 예를 들면 뭐 29,900m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허가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시에서는 이번에 5,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창고시설 허가 기준을 갖다가 8m 이상 도로를 꼭 확보하도록 하는 조례도 묶어서 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규제 완화일 수는 있는데요. 규제 강화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또 염려하는 점은 그렇게 되면 광주시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물류창고 허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8m만 확보하고 다 허가를 내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것도 좀 저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규제 강화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8m만 맞추면 전부 또 물류창고가 난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는 230%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도법상에는 250m, 최대 250m까지 허용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타시군에는 뭐 250m 하는 데도 있고 230m 더 낮은 데도 있고 하는데 저희 시가 이번에는 250m까지 늘리는 걸로. 그것도 규제 완화거든요. 공동주택을. 어쨌든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입주하는 인원이 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또 교통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교통 해소 대책도 없이, 그 완화해 주는 건 좀 저희가 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지금 그 세 가지 지금 사항이 7가지. 아니요, 7가지. 엄청 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묶어 와서. 그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했는데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번째는요. 준주거 지역에 생활 숙박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250도. 준주거지고, 준주거 지역에 생활 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겁니다. 여지까지는 저희는 그게 허용이 안 됐었는데 생활 숙박 시설을 허용하겠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우려한 점은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한 그동안에 2012년부터 생활 숙박 시설이 허용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시군에서. 그리고 문제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 생활 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또 광주시 시내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이 주차가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업지구 건물보다는 주차 확보해야 되는 이 대수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0.7인가 8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반 아파트 허가할 때는 2.3이나 2.4 정도로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차난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물었는데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자연녹지 시설에 관광 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안.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량을 늘어날 거를 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게 또 자연녹지 시설에 집배송 시설을 허용하는 거. 뭐 자연녹지 시설 뭐 용적률이 건폐율이 20%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집배송 수실이 또 광주시로 몰리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 교통량을 많이 늘릴 건 볼보듯이 뻔하니까요. 집배송 수실을 해도 이건 뭐 물류창고랑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상업지구내 공동주택 부분을 70% 미만으로 했던 걸 90% 미만으로 이렇게 상향시켜주는 그것도 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7개 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셨잖아요. 마지막은 이제 뭐 네. 이거는 뭐 저희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인데요. 네.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감염병 시설 설치하는 경우 용적물을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10%로 적용한다. 요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거 뭐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여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민주당은 그 의원님들은 이 7가지 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한결같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정주 여건이 악화될 건 염려가 되는 거고 교통 그러니까 처지가 이게 심각해질 너무 빨리 거예요. 하지 말고 서서히 기반 시설을 해라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가 2019년에 조례 개정할 당시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뭐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산 꼭대기부터 개발행위를 하고 중간이 좀 비어 있어요. 개발이 안 되고 이런 걸 없애고 낮은 지역부터 차례대로 좀 개발을 해 나가자. 그리고 저희가 광주시가 가장 살기 힘들어하는 것 제일 1순위가 교통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그리고 인도가 없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을 한 다음에 좀 풀어주자. 이런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여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로 바꾼 기준지방구에서 해발표구로 바꾸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건 그것까지는 인정해 주겠고 읍면동별 높낮이가 다르니 차등을 둬서 한다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플러스 50이라는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 건지 그 내용을 보면 기준 지방구로 허가가 가능했던 지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해발표구로 했을 때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지역도 그냥 간단한 심의를 통해서 다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개발행위를 광범위하게 풀어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기반 시설은 하나도 늘어난 게 없는데 허가 조건만 또 풀어주겠다 이런 걸로 첫 번째는 이해가 되고요. 또 두 번째로도 공장 지역이 두 번째가 아니고 물류단지 대규모 공장 지역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높이나 도로폭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규제를 더 한다고 생각되니까 그거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공동주택의 그 250%로 용적률을 높인다는 건 주거가 더 많이 들어오고 차량도 늘어날 건데 그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건 완화시켜주는 거죠. 인구 밀도를 더 높이는 거니까요. 근데 그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을 따로 받아내겠다고 말씀은 하지만 받아낼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뭐 주거 비율이나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전반적으로 뭐 7가지 안이 다 가져온 거가 그 대규모 공장 빼놓고는 다 완화거든요. 주거 비율도 높아지고 비주거 비율은 낮추고 그리고 자연녹지의 집배송 시설을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도 도로폭 규정이 없는 시설이에요. 그것도 그렇다면 3m 도로로 물류 창고 같은 거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대형 트럭들이 다닐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자연녹지의 집배송 시설을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주변의 주거 환경을 좋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런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됐다는 게 특히나 신현동, 능평동 이쪽은 교통난이 광주 관내에서도 가장 좀 크거든요. 그 다음 이제 거기서 같이 흘러나오는 태전동 쪽이 주말에도 교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강행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요. 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게 제가 그 반대 토론할 때도 예,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광주시에서 삼동 지역을 개발하려고 12억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의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거든요. 2건. 삼동역 주변과 초월역 주변에. 그래서 총 삼동역에 12억을 들이고 있고요. 초월역 주변에 5억을 들여서 지금 합리적 개발을 하고자 그렇게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 용역이 끝나고 해도 그럼 삼동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구상이 나와서 합리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급하게 이렇게 예, 더 그 비도시 지역을 예, 뭐 난개발을 조정하는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온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30에서 250% 용적률을 높여준다거나 상업지구를 7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하는 거는 특혜의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 집행부에서는 뭐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예, 그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 시가 환수해서 기반시설을 환수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유료하는 거는 아파트를 짓거나 공동주택을 해서 그 남는 그 비용을 환수해도 그 단지 일부 지역만 그 교통 문제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 교통받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